강남의 고급 아파트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식탁 위를 부서지는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23자리 식탁, 가족 모두가 모인 전통적인 가족 기념 만찬 자리였다. 어머니가 매년 이렇게 부르는 모임. 나는 식탁 가장 끝, 부엌 문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째, 내 지정석이었다. 형 민준이가 아버지가 앉던 자리에서 극장 배우처럼 정교하게 갈비를 저며 서 있었다. 가족 기업을 물려받은 뒤 살이 많이 불었다. 주로 자선 행사에 얼굴 비추고 비서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는 게 그의 길이었다. 그의 아내 지현이는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렁주렁 걸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가족 신탁의 재량 기금에서 나온 거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지은아, 민준이가 갈비를 자르다 말고 나를 보지도 않으며 말했다. 또 그낡은 아반떼 타고 왔네? 아직도 좋은 차 살 돈 없어?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잘 달려. 충분해. 지현이가 끼어들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가족 모임에 그런 차 끌고 오는 걸 보면? 막내 태현이가 맞은편에서 웃었다. 아마 저축하고 있나 보지? 중학교 선생님 월급이 얼마나 돼? 400만. 500만. 내 생활에 충분한 액수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쨍 소리가 울렸다. 아버지가 이그젝트리 걱정하신 게 이거야, 지은아. 야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형제들은 가족 기업을 키우는데 너는 평범한 교사가 됐어. 나는 작은 고기 조각을 잘랐다. 가르치는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 가르친다고 민준이가 코웃음 쳤다. 아버지가 서울대 학비 다 대주셨는데 중학교 선생님.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먹었다. 민준이 아들 준호가 말했다. 삼촌, 아직도 월세 사는 거 맞아? 맞아. 정말 슬프다. 준호의 여동생 수빈이가 덧붙였다. 우리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산장 별장에. 좋은 거 안 갖고 싶어? 태현이가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다. 지은이 문제는 가족 유산이 뭔지 전혀 모른다는 거야? 아버지가 제국을 일구셨는데 너는 빠져나갔지? 나는 빠져나간 적 없어. 내가 차분히 말했다. 그냥 내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평범의 길이지, 어머니가 말했다. 형제들은 투자 관리하고 이사회 앉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너는 숙제 채점하고 수업 계획 세우는 거야. 지현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지은아, 신뢰 안 되게 말하는데? 너는 우리 같은 삶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위대해지도록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거지. 민준이가 마침내 앉으며 말했다. 모두 모였으니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들과 아버지 신탁 구조를 검토했어. 현재 분배 계획이 비효율적이야. 수혜자가 너무 많아서 가족 재산이 희석되고 있어. 실제로 가족 유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해야 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업적을 통해 아버지 기억을 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써야지. 민준이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은아, 가족 신탁에서 내 지위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너는 아버지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김민준이가 차갑게 말했다. 가족 기업에 기여도 없고 경제적 성공도 미미하고 가족 일에 관심도 없으니 앞으로 모든 분배에서 제외한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은 식기 소리만 울렸다. 사촌들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모가 입을 막았다. 어머니가 몸을 기울였다. 너는 가족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형제들은 그 자리를 언드했지만 너는 아무것도 언드하지 않았어. 지현이가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잘 된 거야?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독이 되기도 하니까. 선생님 월급으로 사는 게 나아. 우리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태현이가 말했다. 인격 단련이잖아.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다음 주에 변호사들과 만나서 공식화할 거야? 가족 자산은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재분배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먹었다. 갈비는 퍽퍽했지만 천천히 씹었다. 잘 받아들이는구나, 어머니가 의심스럽게 말했다. 생각 좀 해보는 중이야. 생각할 게 뭐 있어? 민준이가 말했다. 이게 최종 결정이야. 가족 돈은 중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가는 거야? 너는 교사가 되면서 선택을 한 거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지. 저녁 식사는 계속됐다. 민준이는 모나코 여행 이야기를, 지현이는 욕실 리모델링 이야기를, 태현이는 요트 구매 계획을, 어머니는 내 연봉보다 비싼 자선 갈라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는 식사를 끝내고 접시를 치우려 했으나 필요 없어 라는 항의를 무시하고 일부 도왔다. 일찍 일어섰다. 벌써가, 민준이가 소리쳤다. 디저트 먹을 돈도 없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숙제 채점,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가서 내 작은 아파트, 내 작은 삶으로 돌아가라. 나는 낡은 아반떼를 몰고 조용한 강남 거리를 지나 인천의 오래된 빌라로 돌아왔다. 8년간 일부러 선택한 눈에 띄지 않는 곳, 차를 세우고 2층으로 올라가며 위층 부부가 쓰레기 버리는 걸 두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핸드폰에 태현이 문자가 왔다. 너무 화내지 마. 그냥 비즈니스야. 지현이 문자. 예산 관리 도와줄까? 내 수입 수준에 맞는 재무 상담사 알아. 나는 핸드폰을 껐다. 다음 날 아침 6시, 작은 식탁에서 학생 에세이를 채점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번호. 한남 법무법인, 아버지 신탁을 23년간 관리한 곳.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선생님, 리처드 김입니다. 일찍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 민준 씨로부터 여러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신탁 분배를 재조정해서 선생님을 완전히 제외하겠다고 하더군요. 만찬 때 언급됐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 씨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날 오전 10시, 법무법인 회의실. 민준, 태현, 어머니, 지현, 은주, 심지어 준호와 수빈까지 모두 모였다. 리처드 김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토마스 김 씨의 신탁은 2015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자산 규모는 약 1,100억 원입니다. 실제 전략적 결정, 투자, 부동산 매입, 사업 확장 등은 모두 지정된 신탁 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 만나서 구조조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나를 슬쩍 바라보았다. 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탁 관리인은? 김지은 선생님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태현이가 어색하게 웃었다. 말도 안 돼. 이지은이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정반대입니다. 신탁관리팀장이 말했다. 김지은 선생님은 서울대 경영학 석사, 신탁관리 및 신탁법 전공, 학위를 가지고 계시며 교육학 학위도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아버님께서 지은 선생님을 유일한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외관상 검소함, 청렴성, 과소비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다. 미친 소리야. 지은이는 낡은 아반떼 타고 월세 사는데 월급 4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월급은 480만 원입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전문직 월급이지요. 신탁 자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난 8년간 신탁은 가족에게 약 480억 원을 분배했다.
강남 펜트하우스, 산장, 태현이 스타트업 투자, 어머니 자선재단, 모두 내가 승인한 신탁 자금이었다. 너 지금까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손이 떨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제 만찬에서 나는 평범하다. 창피하다. 실망스럽다. 가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아버지 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신탁 관리인으로서 현재 분배가 아버지의 의도에 맞는지 재고해야 합니다.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모든 월 분배 50% 삭감, 절감액은 교육 장학금과 공익재단으로 전환. 모든 재량 분배 폐지, 연 6천만 원 기본 분배 플러스 의료교육 비용만 별도. 6개월마다 인격재무 책임가족 가치 평가에 따른 조정. 지금부터 예비 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민준, 월 1,500만 원으로 삭감, 펜트하우스 매각. 태현, 월 1,200만 원, 스타트업 6개월 내 흑자 전환 실패 시 추가 지원 중단. 어머니, 월 2천만 원, 자선 갈라 취소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전환. 지현은주, 50만 원 초과 구매 시 남편 승인 필수. 준호수빈, 용돈 50만 원으로 삭감. 이건 임시 조치입니다. 6개월 후 재평가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돈이 힘을 드러내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려. 집으로 돌아가는 아반떼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 내 가족이 당연하게 누렸던 삶. 그 삶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만하고 타인에게 무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부터 문자가 쏟아졌다. 민준,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아줘서 고맙다. 더 잘할게. 태현, 진짜 경영 공부 시작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늘 내가 제일 강하다고 하셨다. 오늘에서야 이해가 된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포와 불편함 속에서 진짜 변화를 느껴봐야 했다. 나는 차를 마시고 학생 에세이를 다시 펼쳤다. 7학년 마리아가 쓴 글, 성공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백에 적었다. 아주 좋은 통찰이야, 마리아. 정확히 맞아.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신탁은 나의 것도 가족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꿈꾸던 가족의 진짜 모습, 진정한 성장을 위한 도구였다. 나는 6개월 후를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그게 신탁 관리인이 해야 할 일이고,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아반떼는 아직 15만 킬로미터는 더 달릴 수 있다. 아파트 임대는 다음 달 갱신. 에세이는 42편 남았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진짜 가족 치유와 변화의 작업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매 한 푼을 스스로 벌어야 할 것이다.